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면서 수요 억제책이 아주 많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직접 기입에 선을 긋던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내비쳐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주일 대변인님, 이 진보 진영 집권 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인지.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권은 부동산 때문에 결국 정권 내줬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게 정말 뿌리 깊은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그동안 이 대통령실 전생은 아닙니다 라면서 거리를 두는 듯 했던 대통령실이 왜 갑자기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바꿨을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네. 대해서 이제 금융위가 처음에 이제 그 대출 규제로 이제 첫 포성을 터뜨리니까는 네. 대통령실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보려고 네. 또는 이제 언론의 반응을 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무슨 소리냐? 대통령실에서 정권을 지금 잡고 이제 모든 걸 지휘하고 네. 있는데 무슨 남의 집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자기 팔 자기가 흔들지 그럼 누가 흔드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소통하고 있다 말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비판이 이어지니까 마지못해서 뭐 한마디 보탬 정도 저는 이렇게 보이고 핵심적인 얘기는 좀 빠뜨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게 지난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100일 그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는 이제 카피를 걸고 했었는데 그때 똑같은 말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주머니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대응 방안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주머니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영어로 이제 주머니가 깊다 이러면은 주머니에 내 카드가 많다 이런 네, 뜻이에요. 네. 돈이 많다 이런 뜻인데 네. 어쨌든 많은 카드를 꺼내겠다. 근데 그 28개 카드 꺼냈잖아요. 네. 전부 다 아직 개박살 났죠. 좀 완전 실패했습니다. 대참패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쳤어요. 네. 아주 많은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과 느낌이 싸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유사한 대응이 나와서 운명의 도플갱어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반복될까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아니면 컨트롤 X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역시 정치를 오래 보신 분이라 그런 네. 그때 부분을. 그랬잖아요. 강력한 대출 규제,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 세제 강화, 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시행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때. 근데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렇죠. 집값은 계속 올랐죠. 근데 또 뭐 다양한 억제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더 있을까요? 부동산 뭐 불보도 뻔하죠. 네. 부동산 전문가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때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공급 시그널만 줬었어도 부동산 네.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건데 공급 시그널을 안 줘서 5년 내내 계속 상한가였거든요. 아니 도대체 집을 짓겠다. 내가 한강이라도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왜 그런 시그널을 안 준 그러니까 안 준 걸까요? 이유가 사실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네.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좀 만들어지면 이제 네.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니까 저절로 가격이 제자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하이에이커가 얘기한 이제 자생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몇천 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몇천 세대가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 우파 성향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 서울에 48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승부가 갈린 데가 5% 미만, 10% 미만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파트 그 조성되면서 수천 가구가 싹 들어온다. 그러면 네. 우파의 지지율 올라가면서 거꾸로 그러니까 5% 차이로 국민의힘 지역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판단, 그런 정치적 판단 때문에 공급 얘기를 문재인 정부가 계속 안 해왔었다. 이런 얘기가 그때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게 이준호님의 분석이긴 한데 실제 마포구가 그렇게 돼서 재개발 마레프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조정훈 의원 지역구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적은 차이예요. 네. 그게 엄청 600표 차이인가? 예, 그리고 600표 차이로 바뀌었어요. 그게. 동작구 같은 경우도 나경원 의원이 꽉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도 지금 흑석동 재개발 난리도 아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또 흑석동 출신 아닙니까? 아니 근데 좀 재개발을 좀 싸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빨리 서민들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큰 집에 옮기고 싶고 낡은 집에서 깨끗한 집에 옮기고 싶은 그런 인간의 자생적인 욕망과 의지가 있고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정부가 강압적으로 일괄적으로 억누르니까는 엉뚱한 데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금 사실상 운명의 도플갱어처럼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스텝을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시장 반응에 대해서 이걸
전문가들이 어떻게 6.27 대책을 분석하느냐 막 봤어요. 근데 매서운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정책인데 요거를 내가 강하게 비판하면 이 정권과 내내 사이가 안 좋을 텐데 내가 뭐라고 나서긴 좀 그러네 하면서 막 그렇게 떠들던 분들이 며칠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네 부동산에서는 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장 사람들 막 쏟아진다고 더 심한 규제 오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쏟아진 사람들 있고 우리나라에 현금 있는 사람 정말 많다. 뭐 그런 말씀 많았고 실제 제가 오늘 반포의 땡땡땡 아파트에 물건이 3,000세대인데 단 한 개밖에 없고 25평이 50억을 찍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이 없는 상황이래요. 왜냐하면 팔면 자기도 이사를 가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살던 지역은 나는 벗어나기 싫은 건데 아이는 계속 크고 아이를 하나 더 낳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평수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 가격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어디 이사를 가려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3,000세대 중에 딱 하나 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은 부르는 게 값이라 25평이 50억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6.27 대책은 결국은 정말 부자들을 겨냥한 정책에는 먹히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달 정도 주춤하더라도. 네. 이런 기사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오르고 못 사는 거네요. 그쵸. 돈이 없어서. 네, 근데 누군가 또 갑자기 맞아.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고. 난 이거 코인을 해가지고 내가 30억을 벌었는데 안전자산으로 바꾸자. 요거 하나는 갈아타봐야겠다라고 하면 바꿔서 그게 매물이 되면 6.27 대책 이후 5억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KB 실거래가로 뜨면은 이제 그 시간차가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조금 네.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막은 줄 아세요? 세금, 양도세. 아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잖아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정말 진짜 무도하고 진짜 불법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예사롭게 그냥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부동산 조사원이 있고 그다음 KB가 있는데 네. 부동산 조사원에서는 자기들 억눌렀어. 조사를 네. 지시를 해가지고 통계 수치를 뭐 낮춰라라고 했는데 KB하고 비교가 되면서 국정감사한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KB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난다. 그렇죠. 이거 조작가 아니야. 지적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그 텔레비를 실시간 보고 있었대요. 네. 보고 있어도 행정관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뭐라 했다 그런 거야. 네. 그래서 KB에서 하고 있는 그 부동산 통계를 우리가 살 수 없느냐, 네. 아니면 저희를 없앨 수 없느냐 이런 방안을 말을 해라 할 정도로 정부라는 게 없애는 거예요. 아예 개선이 없애버리는 아니라. 거야. 없애버리거나 아예 데리고 와서 완전히 눌러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이제는 정부가- 안 될 거예요. 니 모르지. 이제는 안 되죠. 왜? 왜냐면 다 실거래가 다 뜨고 한 번 맞아요. 당했는데 기자들이 또 당하면 안 되죠.